도원과 이영의 간질간질한 러브라인. 도원이 회진을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오자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이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도원은 잠깐 멈춰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러곤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 아직은 서툴지만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에 마음이 쓰이는 듯 부드러운 눈길로 이영을 지켜봅니다. 또 새벽까지 공부했어? 이영은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합니다. 네? 아니요. 그냥 어제 케이스 중에 제가 뭔가 빠뜨린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중이었어요. 도원은 그녀 앞에 와서 앉으며 차트를 한번 슬쩍 봅니다. 그녀가 놓친 부분을 조용히 짚어주되 지적하는 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느낌으로 말합니다. 이런 환자일수록 초기 진단보다 경과 관찰이 중요해. 기록엔 없지만 증상 흐름상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이영이 재빨리 펜을 들고 메모합니다. 도원은 그녀의 반응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합니다. 나중에 이영쌤 논문 나오면 참고 문헌에 내 이름도 넣어줘. 이영은 피식 웃으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교수님 피드백이 너무 많은걸요. 도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습니다. 오후 응급실. 갑작스레 들어온 복부 통증 환자를 앞에 두고 이영은 망설이지 않고 초음파를 들이댑니다. 작은 떨림은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도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간호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영쌤 요즘 어때요? 간호사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엔 확신 없어 보였는데 요즘엔 꽤 단단해졌어요. 특히 교수님이 옆에 있을 땐 더 그런 것 같고요. 도원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자신도 모르게 진지해지는 표정이 따라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동료에만은 아님을 도원 스스로도 이제 조금씩 알아차리는 중입니다. 긴 수술이 끝난 후 수술복을 벗은 도원이 복도 끝에서 이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아 얼굴에 안도감이 서려 있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진짜 큰 산 넘었네. 이영은 작게 웃으며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혼자선 못했을 거예요. 도원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그 결정을 내린 건 이영쌤이잖아. 이영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었을 땐 도원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동자엔 웃음기가 가득하지만 그 웃음은 단순한 장난도 단순한 칭찬도 아닙니다. 어딘가 자상하고 다정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웃음입니다. 그 순간 복도 불빛 아래서 둘 사이의 거리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맴돕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단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를 듯한 거리. 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면서도 그 한 걸음은 끝내 넘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를 앞두고 이영은 옥상 계단에 혼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습니다. 그때 도원이 계단을 올라오다 그녀를 발견합니다. 잠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도원은 옆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이영이 당황해 펴던 책을 덮으려 하자 도원이 가볍게 말합니다. 괜찮아 공부하는 거 보기 좋아서. 이영은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자주 나타나시는 거 아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신경 쓰이니까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 말에 이영은 놀란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다 도원이 웃으며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바로 덧붙입니다. 의사로서 말이야. 이제 정말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의사가 되는 거 보고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이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도원처럼 알 수 없는 작은 웃음이 피어납니다. 성장해가는 오이영. 병원 복도에 긴급 사이렌 소리가 겹쳐 울립니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3명의 교통사고 환자. 피로 얼룩진 담요와 울부짖는 가족들의 소리에 공기가 뚝 끊긴 듯 무거워집니다.
그중 한 명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터뜨리는 임신 26주차 산모. 복부 쪽 출혈이 심각합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전을 날립니다. 선생님,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출혈 계속되고 있어요. 산모 혈압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이영을 향합니다. 이영은 침을 한 번 삼키고 산모를 향해 천천히 다가섭니다. 예전 같았으면 뒷걸음질 쳤을 자리. 하지만 지금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궁 쪽 압통 있습니다. 의심되는 출혈 지점 확보하고 바로 수술 준비해주세요. AB형 응급수혈 바로 요청하시고요. 산소 포화도 계속 체크해주세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지만 움직임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보호자의 비명과 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영은 망설이지 않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심박수를 확인합니다. 잠시 후 구도원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영이 이미 모든 응급 전처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구도원의 눈에 이영의 뒷모습이 작게 떨리고 있음에도 단단히 버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영이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복도를 걷습니다. 뒤에서 구도원이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이영아. 이영이 멈춰 섭니다. 잘했어, 오늘은 진짜 잘했어. 이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입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저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작게 맺힌 눈물 방울 하나. 그것은 후회도 두려움도 아닌 겨우 용기를 낸 사람의 조용한 감정이었습니다. 노을빛이 병원 옥상을 붉게 적시고 있습니다. 하루를 다 삼킨 병원이 고요해질 즈음 옥상 난간 앞에 서 있는 도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셔츠 끝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레 열립니다. 이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도원을 발견합니다. 몇 걸음 다가가다 말고 멈춰 섭니다. 거리 두듯 조용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 겁쟁이 같았죠? 도원이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너는 그냥 많이 아팠던 사람 같았어. 그 말에 이영은 조금 놀란 듯 하지만 금세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웃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을 이영이 먼저 깹니다. 예전에요, 제가 실수로 환자를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진짜 죽게 만든 것 같았던 날이었어요. 도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봅니다. 이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그 후로 무슨 상황이 생기면요.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생각도 멈추고 그냥 그대로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누구한테도 그런 말 못했어요. 바보 같을까봐. 무능해 보일까봐. 조용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영은 담담히 말하면서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집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도원은 짧게 숨을 들이신 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의 너를 조금씩 구해보자. 이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굳은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순간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은 누가 고쳐주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말이 마음의 굳은 문을 조용히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